어머니, 이번 달 용돈 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막내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또 무슨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어렵게 모아둔 돈을 내어줘야 할까요? 저는 올해 73입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고 새벽 4시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이 시리도록 겨울 배추를 씻고 여름이면 더위에 정신이 아득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세 자식 다 대학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게 해줄게. 나중에 편하게 모시고 살 거야. 아이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믿었습니다. 내 자식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순이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입이 끊겼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30만 원 남짓. 젊었을 때 제대로 들지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때는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것이 급했으니까요. 노후 준비. 그런 건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을 넘기니 병원 갈 일이 잦아졌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무릎 주사. 돈이 물 새듯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던 것들을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게 엄마, 우리도 애들 학원비며 대출 이자며 힘들어. 큰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딸아이는 아예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막내만 가끔 10만 원, 20만 원씩 보내줬는데 그것도 최근 들어서는 뜸해졌습니다. 그날도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오히려 돈을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산 것. 요즘 슈퍼에 가면 500원, 1000원 단위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집어들던 두부 한 모도 망설여집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한번 사 먹을까 말까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다들 커피라도 한 잔 하자고 하는데 그 커피 한 잔이 제게는 하루 식비입니다. 핑계를 대고 약속을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차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장 슬픈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주들 생일에 용돈 하나 제대로 못 쥐어주는 것입니다. 제 생일에 미역국 한 그릇 끓여 먹으며 혼자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는 것조차 망설이는 것입니다. 할머니, 이번 학예회 오실 거죠?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버스비와 점심값을 생각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날은 좀 일이 있어서 아이의 실망한 얼굴을 보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늙어가는 것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3살 위신데도 정정하셨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으셨습니다. 이웃집 할머니, 오래간만이네요. 어디 다녀오세요? 아, 딸내 가는 길이에요. 막내 손주가 병원에 입원했다며 간병비 좀 보내달라더라고요. 박 선생님은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손주들 여행 보내주고 오는 길이에요. 유럽 한 달 여행이요.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창피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으시니. 여유라기보다는요, 준비의 차이죠. 박 선생님은 로비 벤치에 앉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옛날엔 장사했어요. 분식집이었죠. 그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벌어서 지금 쓰지 말고 미래의 나를 위해 따로 모아두라고요. 선생님은 젊었을 때부터 매달 수입의 일부를 무조건 따로 떼어놨다고 했습니다. 적금도 들고 연금 저축도 했다고 합니다. 자식들 학비 대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그래도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더라고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 선생님은 지금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받으시며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쓰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오히려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손에 돈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편해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친구들 만나 차도 마시고. 이게 진짜 노후예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왜 자식들만 바라봤을까? 왜 나를 위한 준비는 하지 않았을까? 서랍을 뒤져 옛날 통장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만들어뒀던 적금 통장들. 다 해지하고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써버렸더군요. 남은 건 잔고 10만 원짜리 통장 하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절반만이라도 남겨뒀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큰애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엄마가 너무 준비를 안 해놨구나 싶어서.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들 살림이나 잘 챙겨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당당하고 싶었는데 짐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다음 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기초연금이라도 제대로 신청하려고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재산이 조금 있으시네요. 그래도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뭐가 있다고. 알고 보니 옛날에 남편 명의로 사둔 작은 땅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명의로 바꿔뒀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거 팔면 얼마나 될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예상보다 꽤 괜찮은 금액이었습니다. 4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막내가 사업 자금으로 달라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큰애 대출 이자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쓰겠다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즉시 연금을 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계산해줬습니다. 매달 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70만 원.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연금을 들었다고. 막내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저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혼자 결정하세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한다. 너희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며칠 후 큰애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화난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엄마가 매번 힘들어 하시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 죄송해요. 큰애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이만큼씩 드릴게요. 많지 않지만. 아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연금 나오니까 너희 돈 아껴서 잘 살아라. 엄마. 큰애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진작에 준비해뒀어야 하는데. 너희한테 부담 준 것 같아서. 그날 큰애와 오랜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계산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7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친구들과 커피도 마십니다. 손주들 생일에 용돈도 제대로 줍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지난주에는 박 선생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속초에 1박 2일로요. 제 돈으로요. 얼마나 좋던지. 그때 제 말 듣고 준비하셨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땅을 팔아서 자식들 빚 갚아주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 지금쯤 다시 손을 벌리고 있었겠죠.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눈치 보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찾아오면 제가 용돈을 줍니다.
많지는 않지만 마음만큼은 줍니다. 손주들에게도 할머니가 멋있어 보이나 봅니다. 할머니, 이번 학예회 오시죠? 그럼 할머니가 꼭 갈게. 끝나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디 나를 위한 준비를 하세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힘들겠지만 본인 몫은 꼭 챙기세요. 나중에 손 벌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가 무섭다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없는 노후입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하고 약도 사야 하고 영양제도 먹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고 믿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자식들도 살기 힘듭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젊을 때 꼭 준비하세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손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들한테도 당당하고 나 자신에게도 당당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때 박 선생님을 만난 게, 그때 결심한 게. 오늘도 저는 통장을 봅니다. 다음 달 들어올 연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여러분, 부디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미래의 당신을 위해서.